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오늘은 CM이라는 계약 제도에 대해 공부해보자. CM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CM을 정의해보자면 계획, 설계, 구매, 시공 및 시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 동안 주어진 예산과 공기 내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에 부합하는 시설물을 생산하여 발주자의 권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관리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좀 애매하지? 그래서 CM에 대한 설명에 앞서 결국 CM이 무슨 일을 하는지 CM의 프로젝트 단계별 업무를 표로 정리해서 초반에 띄워둘게. 이 표는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띄우기만 할 거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CM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하는 여러가지 업무에 대해 감을 잡아보자. 그럼 다음으로 CM의 계약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 CM의 계약 방식에는 CM for fee 대리인형 CM과 CM at risk 시공자형 CM이 있는데, CM for fee는 CM이 발주처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fee 즉 용역비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일종의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야. 따라서 발주처와 자문 계약을 맺게 되므로 시공자나 설계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따라서 공사 비용, 공기, 품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 이 방식의 장점은 설계 관리와 설계와 시공의 연계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CM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서 시공 관련하여 의견을 내기가 수월한 형식이지만, 별도로 CM과 계약을 맺어야 해서 공사 행정의 부담이 증가하고 CM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증대되며, 발주자가 적극 관리에 참여를 한다면 관리 기능이 중첩될 우려도 있지. 다음으로 CM at risk는 CM이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하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해당 공사의 공사비와 공기에 관한 책임과 위험을 CM이 부담하는 형식이야. 이 방식 역시 설계 관리와 시공 연계 관리가 가능하고 CM이 책임을 지므로 발주자의 리스크가 감소하며, 이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신 하도급 계약 시 CM이 끼므로 시공 계약액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포함될 우려가 있고, CM의 책임 부담을 지우다 보니 발주처와 CM 간 이해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어. 지금까지는 CM의 계약 방식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CM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 CM의 종류에는 ACM, XCM, OCM, GMP, CM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ACM은 에이전시 CM의 약자로 위임형 CM을 말하는데, 아까 배운 CM for fee 방식으로 체결되는 CM 대부분이 바로 ACM이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CM이라고 해서 퓨어 CM이라고도 하지. 말 그대로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CM for fee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사 비용, 공기,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CM이야. XCM은 Extended CM의 약자인데 기능 확장형 CM이라고도 해. CM의 본래 업무에 추가해서 도급자의 역할과 설계사 계약까지 수행하는 CM이지. 또 OCM이란 오너 CM의 약어로 발주처 자체가 CM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야. 발주처가 전문적 수준의 자체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지. 마지막으로 GMP CM은 Guaranteed Maximum Price CM, 즉 최대 가격 보장형 CM으로 CM이 계약 시 산정한 공사비가 공사 종료 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상 보증하는 방식이고, 따라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위험을 CM이 부담하므로 설계 과정에서 설계 변경까지 CM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게 되는 방식이야. 그럼 이제 CM 방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CM이 전 프로젝트 과정에서 적극 관리함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으로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 더불어 설계와 시공을 연계하여 관리하므로 설계와 시공 간의 소통, 나아가서는 발주자와 하도급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 이쯤에서 책임 감리 제도와 CM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 조금 정리해보자면, CM은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책임 감리는 시공 과정에 치우쳐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CM의 목적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간의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 반면, 책임 감리의 목적은 시공 및 건축 감리로서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시공 감독관의 업무, 대리 수행과 행정 업무, 대리 수행 등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CM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발전 방향에 대해 짚어보자면, 제도적으로 현재 국내 건설 사업 관리 체계가 방금 설명한 시공 감리 위주로 되어 있어서 CM 제도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현행의 감리 제도를 설계 및 관리 업무 영역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결국 CM 제도에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CM의 교육체계 정립이 아직 부족하고 실무와의 연계성도 부족함에 따라 CM 적용 효과에 대한 발주처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발주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CM 전문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CM 요소 기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해야 하겠어. 그럼 오늘은 이만 끝!